자, 이렌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시스가 지금 주가가 위로 쭉 올라 들어왔고요. 그리고 재료를 껴놓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버핏입니다. 버핏. 삼성전자 분리 출시 복격화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혹 하는 이런 뉴스가 될 테고, 이 종목에서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 예전에 좀 다뤄왔던 분들, 이게 인터넷에서는 꽤 많이 회자가 되던 종목이었었죠. 기대감을 많이 안겨주고, 그리고 동시에 실망감도 상당히 많이 안겨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이렌시스라고 하는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하는 휴대폰 부품사, 충전 관련주, 과거 충전 테마주의 대장주였었던 이렌텍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렌시스도 원래의 본업은 삼성전자의 가전 부품을 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의 가전부품. 그래서 삼성전자가 베트남 가면서 얘도 똑같이 베트남에 이렇게 들어간 회사. 그리고 이 이렌시스의 모회사인 이렌텍의 경우에도 똑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코스닥 쪼개기 형태의 그 쪼개기로 들어온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던 휴대폰 부품 배터리팩 충전기라서 충전 테마의 대표 종목으로 되어 있죠.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 가면 나도 간다 베트남 이래서 저렇게 달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좀 들어오면은 쫙 올라 들어갔다가 빠지면 실적 내려갔다, 반도체나 이 종목이랑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렌텍보다는 이렌시스가 오히려 이렌텍보다 좀 더 부각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로 이 뉴스 로봇 때문입니다. 로봇 때문에. 그래서 이 보핏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나오죠. 올해 봄에도 로봇 감속기 국산화 삼성 보핏 핵심 부품. 이놈의 기레기들은 이게 허구한 핵심이래요. 맨날 핵심이래. 특히 뻥튀기 하는 애들이 있죠. 여기 이번에도 등장하죠. 이데일리, 이투데이, 컨슈머 타임즈, 뉴스핌, 인포스닥. 나오기만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글로벌이고 전부 다 핵심이고 다 핵심이고, 그럼 얘가 핵심이라 그러면 그럼 나머지 회사는 뭐야? 메인 공급사, 핵심 공급사다. 자, 그러면 보핏 관련주가 얘만 있냐라고 하면, 자, 지금 감속기 이슈입니다. 감속기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도 주가가 뻥 튀었던 종목이 있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뉴스 보면 바로 제가 무슨 종목을 하는지 이걸 보면 바로 나올 텐데요. 자, 보핏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핏 관련주로는 주로 부품을 하는, 대표적으로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는 이렌시스와 SBB테크,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등이 있습니다. 그저께 SBB테크를 설명할 때도 똑같이 감속기 SPG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렌시스와 함께 보핏을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 감속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감속기 전체라고 한다 그러면 SPG가 대표가 되는 거고요. 저 아래쪽으로 보면 인탑스도 있고, 드림텍에다가 아진 엑스텍에다가 RS오토에다가 지금 잔뜩 갖다 붙여놨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웨어러블 로봇 여기다가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얘가 핵심이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껍데기? 이 종목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가 건덕지가 건져낼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돌고 있죠, 이러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를 돌고 있다 보니까 테마는요, 이렌시스가 테마를 굉장히 많이 걸쳐요. 그래서 서두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 이렇게 되는 거고,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오는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테마에 대한 기대,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서 PR 수준이 상당히 높죠. 꽤 높습니다.
예, 로봇테마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 최근에 지금 상승 사이클에서는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감속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이 자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감속기 부분의 대표 종목인 SPG 같은 경우가 이번 사이클에는 지금 통 못 움직이고 있죠. 감속기 SPG가. 근데 이 SPG 같은 경우 예전 로봇의 초기 시세 나올 때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한 시세로 보였던 종목이죠. 이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감속기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종목이 나오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들이 줄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감속기. 자 그래서 감속기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바로 엊그제 어젠가요 한국 PIM 급등해서 나왔죠. 초정밀 감속기 자 마이크로밈 이거 가지고 엊그저께 급등한 바 있고요. 바로 그 전에는 SBB테크 일본의 50년 독점을 깨고 해서 얘 혼자 깬 것처럼 나옵니다만 나머지 애들 다 똑같이 다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가 돼요. 제가 혼자 뭐 핵심 부분을 싹쓸이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SBB테크하고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이게 SPG가 얼마나 되는지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떼먹는지 자체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이게 저 앞쪽에서부터 아직 얼마나 될지 자체도 지금 거의 하면도 이 사실상 거의 시제품에 가까운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안 되고요. 근데 주가 자체로는 이미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미 반영이 되었었던 부분들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쪽에 자동차 부품 회사인 DIC 같은 경우는 현대차 로봇 여기하고도 엮여 있고요. 앞에 얘기해드렸던 제가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 나울 로보틱스 요 앞에서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집중 추천을 드린 바 있죠. 얘도 감속기가 휴머노이드 고동 모듈로 감속기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전부터 여기도 나오는 이 대표적인 피지컬 AI 수의 정밀 감속기 성장 기대하고는 이 SPG 같은 경우가 대표 종목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감속기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익이 꽤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등치 자체가 다르죠.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되어서 한마디로 로봇 쪽에 즉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튀어나오면서 덩달아 붙어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SPG 같은 경우 앞서서 이미 벌써 한 건 헤쳐 먹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뒤쪽에 있는 거 이렌시스로 돌아가자 세력 순환 형태로 본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앞에 들은 것처럼. 자, 이 중에서 진짜로 누가 핵심이 될 거냐 이거죠. 현재까지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장 강자였었던 이 SPG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SPG가 과거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로봇이 튀기만 하면 이렇게 튀던 종목이 이게 지금 이렇게 못 이고 움직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아요. 새로 기어 들어온 놈이. 그죠? 방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나울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나울 로보틱스로 들어가지 누가 SPG를 들어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전 사이클에서 자, 이 비교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텐데요. 자, 원래 애초에는 얘가 혼자서 거의 다 먹고 거의 모든 모멘텀을 다 받는 것처럼 들어갔었고요. 그 뒤에 이렌시스 SBB테크가 있고요. 삼성전자에 나란히 끼어있는 삼성전자라는 막강한 배경을 듣고 있는 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DIC는 이제 좀 자동차 쪽이니까 조금 빠져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울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있고요. 자, 이렇게만 놓고 보시죠.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울 로보틱스의 신규 상장이죠. 이전에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 이번에 졌죠? 룰 항상 같아요. 테마형으로 돈다. 지금 로봇은 테마형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테마형으로 돌 거에는 이전에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을 골라라. 이게 룰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넓게 쭉 그림을 뒤져 가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있던 종목인 이 SPG와 이렌시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분리돼 버리죠. SPG는 실제로 실적이 나고 이렌시스는 요즘에 조금 미뤄져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다시 시가총액 1위라는 등 때문에 올라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좌충우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에도 들어갔다가 꼬라지 보면 곧 망해가는 회사처럼 하고 있어요. 전략적 접근이 없죠. 여기도 그래서 로봇 한다 그래서 로봇도 들어갔다가 또 파운드리 한다 그래서 파운드리도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쪽 한다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HBM 때문에 처말리니까 다시 또 HBM에 올인한다 그래서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 다 집어 던지고 그리로 또 들어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 좌충우로다라고 잡아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SPG는 계속 달려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 보고 이제 뒤따라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SBB테크가 상징이 되면서 얘가 SPG 따라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고요. 그럼 지금 순서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들어왔던 SPG가 먼저 올라오고 SPG가 먼저 올라오고 나홀로보틱스 올라오고 SPG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키 맞춰서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히 이렌시스가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압도적인 뭐 혼자 다 해먹는 것 같은 이런 핵심 부품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게죠. 그러니까 급상으로 친다 그러면 뭐 SPG에 비해 이게 SBB테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올 것도 없어요. SBB테크 같은 경우는 50년 독점 아성을 깰.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일본 감속기 뉴스에 나오는 거 등장하는 거 일본 거를 뺏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뉴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러면요 일본 독점 깨고 이게 다 있어요. SPG에도 이 뉴스 요거 일본 독점을 깨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겹 이렌시스에서 똑같은 얘기 일본 독점을 깨고 삼성전자 일본 독점을 깨고 이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요거죠. 이거 SBB테크에서 봤던 거잖아요. 하모닉 드라이브 요거. 그래서 요거를 지금 꽤 뚫고 들어간다. SBB테크가 지금 요거 가지고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일본 50년 독점을 깨고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신 거 이렌시스입니다. SBB테크가 아니라 이렌시스예요. 엊그저께 이 SBB테크 같은 경우 일본 50년 독점을 깨고 뭘 깨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바로 그거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하모닉 감속기 하모닉. 여기 어제 들어갔던 한국 PAM 같은 경우도 여기도 똑같은 종류의 뉴스가 나와 있을 텐데 저거 깨고 이제 들어가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으로 하나씩 돌려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테마의 구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로봇이 돌아 들어가면서 차례대로 그냥 순환 돌아 들어간 거 정도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렌시스가 그렇게 돋보이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노려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앞에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테마는 무조건 직전에 제일 강했던 임팩트가 제일 셌던 놈 그거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 요거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쪽 같은 경우는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 핵심인 건 맞는데요. 팩트 이건 맞고요. 삼성전자형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맞습니다. 팩트. 그러나 그 팩트와는 별개로 얘가 예전 같은 저런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다는 얘기죠. 당장 이거하고 나하고 누구 살 겁니까? 나홀로보틱스 사유죠.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 순환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고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도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종목 반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감속기. 그래서 SPB테크 같은 경우 할 때 SPG하고의 구분도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렌시스가 나서서 이번에는 SBB테크하고 구분도 해드렸고요. 종목 자체를 많이 꿰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노려서 먹고 뒤집어 쓰고 하는 거 이거 제대로 먹겠죠. 뒤집어 쓸 일도 없는 거고요. 잘 잘라 먹고 나오겠죠. 이런 거. 지금 이런 분들이 오르고에 들어가면 오르고에 무더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가지고 게임해가지고 크게 묻어가지고 왕창 먹는 저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도 있고 재료 나오는 거 아주 세상 누구보다도 재료 빠르게 잡아내는 귀신같이 잡아내는 검색 귀재 재료주 헌터님 이런 분들도 있고 당연히 테마주 매매 잘 다루시는 분도 있고요. 김민균 대표처럼 테마주 매매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도 있고 올라운더 플레이어 주식 황제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단타 들어가는 분들 단타 매일 단타방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급등주 세력형 급등주 전문으로 노리는 이게 급등주방 이런 방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느냐 혹은 어떤 섹터 쪽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요런 것부터 다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또 아무 방이나 들어가 가지고서는 오늘 추천 종목 없나요? 지금 들어가 가지고 뭐 상가 들어갈 종목 없나요? 지금 들어가 가지고 상한가 들어갈 종목 같은 게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매일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기를 딱 기다렸다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상한가 먹을 수 있는 종목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여기 있습니다 상한가 하고 이렇게 내놔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 때려놓고 조금 있다 한 5분 있다가 휙 나가버립니다. 네? 이렇게 거래하시면 백날 돌아다니셔봐야 좋은 결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시장 방향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팁에서 다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주도주 빠뜨린 적 없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도 다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주 쪽보다 개별로 들어가라 라고 일찌감치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계속해서 방향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테마 쪽 주로 다루시는 분들, 세력주 다루는 분들 그쪽 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는 거야. 눈 2개밖에 없는데 24개 방을 동시에 쳐다보고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24개 방에서 추천이 하나씩만 한 종목씩만 나온다도 추천주가 24개요. 다 사실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차분히 앉아서 살펴보시면서 전문가 스타일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 투자팁에서 방향 잡아드리면 그에 맞춰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수익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초과 수익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그게 올바른 주식 생활이고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